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옷이지만 빨고 입었습니다. 미리 캔겨서 한번 얘기해 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주식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영상들을 제가 이제 쭉 보면서 어떤 영상들이 어떤 주제가 반응이 좋나 봤더니 이제 고시 이야기 아니면 주식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니즈를 반영해서 이번에는 한번 주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굉장히 많은 계좌를 간략하게 만들었어요. 간소화했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가진 계좌를 크게 설명드리고 각 계좌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왜 바꿨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ISA 계좌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텐데 목적은 저도 똑같았어요. 세금을 조금 더 감면받기 위함이었고 처음에 저는 거기에 개별주랑 공모주도 하고 그리고 코덱스 S&P 500도 거기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S&P 500을 알아볼 때 운용사마다 뭐가 다른지를 분석이라고 할까요? 비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코덱스, 라이즈, 에이스 이렇게 3개를 넣어놨거든요. 근데 연말에 제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굳이 3개나 넣을 필요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유튜브를 찾아본 끝에 코덱스 S&P 500으로 단일화했습니다. 나머지는 챗 GPT도 그렇고 이미 매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댓글로도 그러고 그냥 갖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정리에 대한 강박이 약간 있는 편이어서 보면서 잔잔하게 계속 스트레스 받느니 얼마 안 모은 지금 다 팔아버리고 코덱스에 몰자 해가지고 다른 2개의 계좌는 계좌랜다. 2개의 상품은 아예 팔고 그 돈으로 싹 다 코덱스 S&P 500 사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 금현물 KRX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팔지 않은 상태로 가만두고 거기에서 더 모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접펀 이야기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연금저축펀드는 제가 미국 배당 다우존스하고 미국 나스닥 100을 넣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변함 없이 앞으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현물 KRX는 더 이상 ISA 계좌에 넣지 않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넣기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ISA 계좌에도 이미 몇 달간 진행했던 금현물 모은 게 있고요. 연접펀에는 이제 올해부터 넣은 게 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넣어놨고 지금 앞으로는 연금저축펀드에만 넣을 거다.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제가 금현물을 매수하게 된 이유가 3년이나 5년만을 본 게 아니라 길게 봤기 때문이에요. 저는 금이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3년, 5년 단위로 끊어가는 ISA 계좌보다는 확실하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연접펀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거를 처음에 모아야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연말에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 이것도 옮기자라고 판단하게 되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펀드는 앞서 말씀드린 게 끝이에요. 거기에서 더 바꾼 게 없고 거기에서 계속 적립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ISA 계좌 얘기를 살짝 다시 하고 넘어가자면 저는 ISA 계좌에 지금 SK 하이닉스 만 있었어요. 오늘 영상을 킨 이유이기도 한데 제가 새로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고 제 영상이 늘 그렇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종목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전제를 깔고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화오션에 들어가 봤습니다. 최근에 미국 잠수함 관련 이슈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는 판단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3년을 쭉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는 무조건 언제 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편인데 저는 이게 잠수함 관련해서 무언가 확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하이닉스는 제가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거대 기업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고 매년 연말마다 성과급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매수했었는데 운 좋게 펑 뛴 케이스라면 하나오션은 제가 이제 뉴스들을 좀 보면서 익히다 보니까 좀 자주 언급이 된다는 걸 느꼈고 잠수함 관련 이슈가 세상?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일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히 클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뉴스에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 하나오션 한 주가 정찰병으로서 역할을 해줄 거라고 믿고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장 관련 종목들은 다 이야기가 끝났고요. 저는 이 외의 주식은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장은요. 그리고 이제 미장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미장은 이제 연말에 제가 여유금 생길 때마다 환전을 좀 해주긴 했는데 계속
지켜만 봐야지, 일단 지켜봐야지 하다가 환율이 또 오르고 있어서 약간 속이 쓰리지만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저점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해놨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 현금 운용 가능한 현금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실제로 지금 생각해 봤을 때도 네, 그런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슈드 샀었다가 팔았다는 얘기까지는 했잖아요. 그리고 제 PQ를 들어갔습니다. 제 PQ는 그 커버드 콜이 살짝 들어간 상품이에요. 그래서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좋다 안 좋다, 적립식 매수가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엄청난 확신을 갖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다양한 상품들을 좀 학습해 보고 싶었고 제가 미장에서 넣고 있는 게 QQQM 하나거든요. 그래서 QQQM만 넣기에는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약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S&P 500도 하고 있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하고 있고 미국 나스닥 100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외적으로 붙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약간은 예금이나 적금 같은 성격을 가진 상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피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개별주도 더 사고 싶긴 한데 사실 미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주당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사고 있지는 못해요. 일단 갖고 있는 거는 기억나는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A, 코카콜라 이렇게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제가 미장하면서 처음 샀던 종목인데 배당이 가끔 나오는데 엄청 고배당이라고 느낄 정도로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2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거의 한 주 아니면 2주 갖고 있기 때문에 막 배당이 대박이라거나 미장이 달달한 맛을 느끼고 있다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너무 롤러코스터 같다고 느끼고 있어서 한 주 갖고 있고 더 가지지 않을 생각이에요. 테슬라도 약간 하나오션이 처음 들어갔을 때와 비슷한 느낌으로 제가 미국 뉴스에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한 정찰병 역할을 했던 친구입니다. 엔비디아는 저희 어머니께서 강한 신뢰를 갖고 계시길래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어차피 엔비디아는 안정적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 사볼까 해서 샀는데 생각해보니까 전 챗GPT를 굉장히 쪼는 타입이거든요. 너 왜 말 그따구로 해? 라거나 이거 답 아니잖아 어쩔 거야 라거나 약간 챗 GPT의 정확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사람인데 엔비디아를 산 게 잘한 건가? 하는 건 약간 의문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라도 그런 지적이 계속 있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고 언급이 될 정도면 아직 엔비디아의 힘은 굉장히 확고히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엔비디아는 갖고 있습니다. 미장 종목들은 정말로 당분간 팔 생각이 없고요. 아까 국장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안 하긴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당분간은 팔 계획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 파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나가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저는 한 주 팔았거든요. 하이닉스 한 주만 팔고 나머지 다 미장 국장 다 갖고 있었거든요. 한 주도 그거 팔고 나머지 제가 총 3주 갖고 있는데 한 주 팔고 2주 남겨놨다가 이 2주가 진짜 깡통값이 되더라도 원금 정도는 확보된다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었고 그게 약간 제 판단 기준으로선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어떤 거를 잘 모르고 샀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서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된다 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금 이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2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10만 원짜리 2주를 샀어요. 그럼 20만 원에 산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한 4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40만 원일 때 파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폭등하는 경우는 자주 없으니까 이런 행복한 고민은 나중에 해도 되고 주식에서는 확실히 손절의 기준을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주식이 사실 연말 연초에 제가 진짜 고민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주식이 제 생활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나 뉴스에서 얘기하지만 확실히 2030, 지금의 2030, 특히 30은 주식 없이는 돈을 뻥튀기 하는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인플루언서가 된다거나 뭐 새로운 걸 찾아서 이렇게 몸값을 확 키운다면 희망이 있겠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용기 내기 쉽지 않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는 또 깨져본 경험이 많은 나이대가 2030, 특히 30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주식을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를 점검을 진짜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각도로 고민해보고 의논해본 결과 저는 굉장히 불안 때문에 행동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했던 제 병원 갔다 온 이야기들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불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 요점은 주식을 계속 하고 있는 제 현황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너무 불안해하면 안 된다라는 제 다짐 겸 여러분에게 함께 합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려고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1월 달의 현황은 이렇습니다. 일단 국장 ISA 계좌를 굉장히 간소하게, 간략하게, 가볍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연접퍼는 그대로 하던 대로 하고 있고, 미장의 경우에는 더 늘리지 않고 QQQM하고 JPQ만 적립 매수를 합니다. 짠! 간단하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월급 들어오고 나서 돈을 보내고 이러는 것도 복잡하게 하는 거는 너무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증권사로 자동이체 걸어놓는 거는 제 성격에 뭐가 하루 밀리고 이러면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제 손으로 바로바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 성격과 성향,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어떤 부분에선 조급해하고 어떤 부분에선 조급해하지 않고, 이거를 고려해 봤을 때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그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 주식 영상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올까 궁금한데요. 여러분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혹시 공유해 주시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오션이나 SK 하이닉스의 매도 시점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